한 달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땅이었던 이곳은 이제 하나의 건물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약 800평 규모의 부지에 50평 규모의 농업용 창고 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의 뼈대가 되는 H빔 철골 공사가 모두 완료되면서 건물의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다음 공정인 판넬 시공을 위해 대형 트럭에 실려온 징크 판넬 자재들을 크레인을 사용해 하나씩 조심스럽게 하역하고 있습니다. 이때 판넬들은 아무 곳에나 내려놓지 않는데요. 추후 시공 순서와 크레인 이동 동선을 고려해 미리 정해진 위치에 맞춰 하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넬은 길이와 규격이 모두 다르기에 계획 없이 하역할 경우 현장이 복잡해지고 필요한 자재를 찾거나 다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작업 효율은 떨어지고 공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에 하역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자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H빔 철골 구조가 완성된 이후 징크 판넬이 어떤 과정을 거쳐 시공되는지부터 완성된 건물의 모습까지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한 영상 후반에는 건축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건축주님의 진솔한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과연 건축주님은 이번 건축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징크 판넬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판넬 건축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판넬 사이가 어떻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건물과 그렇지 않은 건물의 차이는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시작되는데요. 누수결로 단열 문제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정 중 하나이며 같은 자재를 사용하더라도 어떻게 시공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틈 하나쯤은 괜찮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틈으로 외부 공기가 유입되거나 습기가 침투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람공사 작업자들은 판넬 한 장을 설치할 때 위치를 여러 번 확인하고 연결 부위가 정확하게 밀착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눈에 보이는 작업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완공 후에도 오랫동안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품질이기 때문입니다. 판넬 이음부에 시공되는 우레탄 폼은 일반적인 우레탄 폼이 아닌 건축 시공을 위해 개발된 고기능성 우레탄 폼으로 독일 기준의 B2 난연 등급을 충족한 월드폼 우레탄 폼입니다. 난연 등급이란 화재 발생 시 불꽃의 확산을 지연시키는 성능을 의미합니다. 완공 후에는 보이지 않는 자재이지만 건물의 안전성과 품질에는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요. 보람공사는 건축주가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우레탄 폼 하나를 선택할 때도 성능과 품질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우레탄 폼이라도 품질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수축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결국 판넬 이음부의 기밀성과 단열 성능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월드폼 B2는 안정적인 발포 구조를 형성해 이음부를 빈틈없이 채워주고 장기간 사용 후에도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품질은 완성된 외관이 아니라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결정됩니다. 완공 직후에는 차이를 느끼기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단열 성능이 유지되는지, 결로와 누수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처음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결국 이런 작은 부분들이 모여 결정됩니다. 그래서 보람공사는 눈에 보이는 마감보다 보이지 않는 기본에 더욱 집중합니다. 건축주가 당장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도 시간이 지나 더 큰 만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재 선정부터 시공 과정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벽체 판넬 시공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그 순간 현장 한쪽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바로 판넬 절단 작업입니다. 미리 하역된 판넬 중 일부는 현장 여건이나 창호, 설비 매립 위치에 따라 정확한 크기로 가공되어야 합니다. 이 작업은 단순히 자르는 것이 아니라 단열재가 내장된 복합 자재를 정밀하게 가공하는 공정이기에 고도의 주의가 필요하죠. 절단은 도면상 수치와 현장 실측 수치를 대조해가며 이루어집니다. 창호 개구부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정확한 거리 등을 반영하여 최대한 오차가 허용되지 않도록 절단선을 잡습니다.
그리고 판넬 전용 커팅 툴을 사용하여 단열재가 깔끔히 절단되도록 칼날의 깊이와 각도를 세밀히 조절하여 절단을 진행합니다. 이때 시공팀의 위치와 작업 속도에 맞춰 절단된 판넬을 필요한 순서대로 끊임없이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대기 시간 없이 시공이 이어지고 현장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 되죠.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바로 절단 작업팀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들은 정확한 실측 판단력과 절단 공구에 대한 숙련도, 현장 전체 공정에 대한 이해력을 바탕으로 작업을 수행합니다. 단 하나의 오차 없는 절단이 한 장 한 장의 판넬을 정확히 이어주고 정확한 판넬들이 모여 결국엔 하자 없는 건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벽체 판넬 시공을 모두 마친 뒤 지붕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현장은 건물 뒤편 작업 공간이 넉넉하지 않았고 스카이 장비 역시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업 동선과 장비 활용 효율을 고려해 구역을 나눠 시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쪽 벽체 판넬 시공을 완료한 뒤 해당 구간의 지붕 공사를 진행하고 이후 나머지 구간의 벽체와 지붕 공사를 이어가는 방식인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왜 한 번에 하지 않고 나눠서 시공할까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 현장에서는 무조건 정해진 순서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여건과 작업 환경에 맞춰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현장 역시 작업 동선을 최소화하고 장비 이동을 줄여 보다 효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방법이며 최종적인 시공 품질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벽면과 동일하게 지붕 또한 EPS 단열재가 내장된 징크 판넬이 사용됩니다. 징크 판넬은 외부 비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은 물론 내부 단열 성능까지 함께 확보할 수 있어 창고나 공장, 주택 등 다양한 건축물에 널리 사용되는 자재입니다. 지붕은 벽체와 달리 경사를 가지고 있기에 시공 과정에서도 더욱 세심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박궁 부분은 지붕 경사에 맞춰 판넬을 정확한 각도로 절단한 뒤 시공해야 하죠. 만약 이 과정을 생략하거나 각도가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판넬 이음부에 미세한 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잘 보이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누수나 결로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지붕 라인 역시 고르지 않게 완성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람공사는 지붕 경사에 맞춰 판넬을 정밀하게 가공한 뒤 각 판넬이 빈틈없이 맞물릴 수 있도록 하나하나 확인하며 시공을 진행합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결국 건물의 완성도와 내구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절단이 완료된 판넬은 크레인을 이용해 지붕 위로 안전하게 인양한 뒤 시공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크레인과 스카이 각종 건설 장비는 보람공사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인데요. 보람공사는 공사에 필요한 주요 건설 기계를 직접 보유하고 있어 현장 상황에 따라 장비를 즉시 투입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타 건설사와 다르게 장비 수배를 기다리거나 임대 일정에 맞춰 공정을 조정할 필요가 없기에 보다 효율적인 공정 관리가 가능하며 불필요한 장비 임대 비용 역시 줄일 수 있죠. 결국 이러한 차이는 공사 기간은 물론 건축 비용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보람공사는 자체 장비와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비용과 안정적인 시공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정을 마친 건물의 모습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평범한 땅이었던 이곳은 이제 약 50평 규모의 농업용 창고로 완성되었습니다. H빔 철골 구조 위에 징크 판넬을 시공하여 내구성과 단열 성능을 확보했으며 농기계와 각종 자재를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으로 탄생했는데요. 농업용 창고라고 해서 단순히 공간만 만들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창고 역시 오랜 기간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인 만큼 누수와 결로를 예방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꼼꼼하게 시공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물론 주택이나 카페, 상업시설이었다면 추가적인 단열과 마감 공정이 더해졌겠지만 이번 현장은 농업용 창고라는 용도에 맞춰 꼭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여 합리적으로 건축을 진행했습니다. 내부 바닥은 에폭시 마감으로 마무리하여 청소와 관리가 편리하고 먼지 발생을 줄여보다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공하였습니다. 또한 넓은 내부 공간과 높은 층고를 확보해 향후 농기계 보관은 물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화려한 건물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은 화려함보다 기본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자재를 사용했는지 보이지 않는 부분을 얼마나 꼼꼼하게 시공했는지에 따라 건물의 수명과 품질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람공사는 주택, 카페, 창고, 상가 등 건물의 규모와 용도는 달라도 한 가지 원칙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건축주가 오랫동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번 현장 역시 건축주님의 용도와 예산에 맞는 최적의 건축을 목표로 시공을 진행하였습니다. 건축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전화 문의 주시면 건축주님의 예산과 용도에 맞는 최적의 건축 방향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포천시 소읍에 사는 이익순이라는 사람입니다. 농사를 한 30년 짓다 보니까 창고가 절실하게 필요한 적이 많았어요. 그동안 이런저런 여건이 잘 안 맞아서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창고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시공사 대표를 만나보니까 사람이 솔직한 면이 보이고 진실성이 보여서 만난 지 2번 만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2번 보고 계약했어요. 우리는 나도 그렇지만 이 대표도 성격이 좀 비슷한 것 같아. 이게 신뢰가 가면은 무한 신뢰하는 스타일의 성격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밤에 한 번 보고 낮에 한 번 만나 이렇게 2번 보고 바로 계약한 거죠. 예? 그리고 바로 뭐 금방 뭐 공사 시작했으니까 회사를 가리고 뭐 따지고 뭐 이거 할 겨를도 없이 우리는 그냥 바로 한 거예요. 사람을 믿고. 공사를 지켜보시면서 기억에 남았던 부분이나 인상 깊었던 점이 있으실까요? 다른 시공사에선 이게 이제 들은 얘기로 일정상 그 장비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렌탈해서 쓴다고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일정이 약간씩 이게 늦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보람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 장비를 다 갖추고 있으니까 일정도 빠르고 공정 진행이 빠르게 되고 하는 것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부대적으로 뭐 좀 이렇게 주변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좀 되고 그 사람이 믿고 맡긴다는 뭐 그런 마음 하나로 서로 관계가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졌던 건 사실이고 지금도 뭐 이 건축이 끝났다고 그래서 뭐 기회 있으면 뭐 서로 찾아보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인간적으로 가까워졌다는 게 지금 이 건축이 다 끝났는데도 뭐 불만족스러운 거 없으니까 시공사도 성공한 거고 나 개인적으로 건축하는 입장에서도 성공했다고 봐요. 예비 건축주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누가 시공을 하고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건축을 하게 되든 간에 건축주 자신이 최소한도 건축 자재가 어떠한 것이 들어간다라는 걸 상식적으로 좀 그 자재에 대한 이해를 갖고 건축을 해야지만 시공자하고도 이게 충돌 부분이 덜 생길 것이고 서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걸 쓰고 싶은데 저런 걸 쓴다든가 뭐 또 모양상으로도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렇게
한다든가, 하긴 좀 건축적으로도 조금 뭐 이론적으로라도 좀 상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덜 마음고생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든 좋은 시공사를 만나서 건축이 완성이 잘 돼서 마음이 엄청 흡족합니다.